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먼저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뉴스를 보시고 마음이 편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셨습니까? 대부분은 후자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누군가를 탓하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왜 역대급 규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집값을 잡기 어려운지 그 구조와 심리를 차분히 풀어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왜 규제가 오히려 불안을 키우는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먼저 완전한 몰입형 오프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켜면 강력한 규제가 발표되었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대출을 조이고 거래를 막고 움직임을 제한한다는 말들이 이어집니다. 잠시 안도감이 듭니다. 이제는 좀 잡히겠구나. 이제는 숨 좀 돌리겠구나. 그러나 그날 오후 부동산 중개소를 지나가다 보면 이상한 풍경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없는데 불은 켜져 있고 전화는 계속 울립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이크로 후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부는 시장을 숫자로 봅니다. 그러나 시장은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이 간극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강한 규제도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중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미 여러 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규제가 나올 때마다 집값이 바로잡힌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장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정부는 시장을 과소평가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의 선택을 너무 단순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집은 사고 팔기만 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집은 가죽이고 노후이고 안정이며 마지막 보루입니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팔지 않고 사지 않고 그냥 버팁니다. 이 버팀이 쌓이면 시장은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은 시장에서는 가격이 내려가기보다 더 단단해집니다. 여기서 첫 번째 갈등의 클라이맥스가 나타납니다. 사려는 사람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팔려는 사람은 사라집니다. 이때 정부는 생각합니다. 거래가 줄었으니 효과가 있다. 하지만 시장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거래가 줄었다는 것은 선택지가 줄었다는 뜻입니다. 선택지가 줄어들면 사람들은 더 조심해집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만 찾습니다. 결국 좋은 집만 남고 그 집의 가치는 더 올라갑니다. 이제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전월세 시장이 먼저 흔들립니다. 집주인은 집을 팔지 않으려는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쉽게 내보내지 않습니다. 조건을 강화하고 기간을 줄이고 불확실성을 세입자에게 넘깁니다. 이 변화는 뉴스보다 훨씬 빠르게 체감됩니다. 여기서 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자영업을 하며 아이들을 키워낸 중년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겠다고 생각하던 시기, 자녀가 전세 문제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집주인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말, 대체할 집은 없다는 말. 그 순간 이 부부는 깨닫습니다. 규제는 정책이었지만 그 결과는 가족의 현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중반부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막는데 왜 집값이 안 잡히느냐? 그 이유는 규제가 시장의 속도를 늦출 뿐 방향을 바꾸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는 관성이 있습니다.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 마음은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선택은 더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을 가진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팔면 다시 못 산다. 지금 버티면 언젠가 정리할 수 있다. 집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안 들어가면 더 멀어진다. 지금은 무리지만 기회일지도 모른다. 이 두 마음이 충돌하면서 시장은 더 팽팽해집니다. 여기서 두 번째 클라이맥스가 등장합니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시장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어디는 괜찮더더라. 어디는 아직 여유가 있더더라. 이 소문은 곧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조용한 이동, 조용한 계약, 조용한 상승.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을 지는 세대는 바로 중간에 서 있는 중년 세대입니다. 자녀를 도와야 하고 노후도 지켜야 하고 잘못된 선택은 되돌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후반부 갈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는 추가 대책을 고민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이미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책을 믿기보다 자신의 경험을 믿습니다. 과거에 겪었던 상승, 과거에 놓쳤던 기회, 이 기억들이 선택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올해 집값은 잡기 어렵습니다. 오르지 않더라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가격. 그러나 체감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마지막 클라이맥스로 가겠습니다. 어느 날 다시 뉴스에서는 말합니다. 규제가 예상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그제야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장을 너무 단순하게 본 것이 아니었을까? 사람의 마음을 너무 가볍게 본 것이 아니었을까? 이 영상은 답을 정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을 과소평가한 이유는 집을 숫자로만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은 인생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조금 더 차분하게, 조금 더 냉정하게 자신의 위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규제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 규제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었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